안녕하세요. 돈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경제에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웃나라 금리 올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무심코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라는 기이한 정책을 고수해오던 경제의 갈라파고스, 일본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풀려있던 수천조 원의 돈줄기가 방향을 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과연 엔화의 부활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쓰나미가 되어 덮칠까요? 아니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바람이 되어줄까요? 오늘 돈의 시선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에 미칠 치명적인 나비 효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일본의 금리 인상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금리가 0%에 가까웠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일본은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ATM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를 사거나 한국 주식, 브라질 채권 등에 투자해왔습니다.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빌린 엔화에 대한 이자를 더 내야 하니 투자자들은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치우고 엔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즉,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거대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첫 번째 영향, 바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 중 상당수가 엔캐리 자금의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뇌관이 됩니다. 설마 내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이 일본 금리 때문에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융시장은 국경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물 경제, 특히 수출 측면에서 보면 의외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수출 경쟁력의 회복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겹치는 수출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라이벌 관계죠. 지난 몇 년간 우리 기업들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슈퍼 엔저였습니다. 엔화 가치가 너무 낮으니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졌던 겁니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도요타가 환율 덕분에 차를 훨씬 싸게 팔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는 오릅니다. 즉 엔화 강세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호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처럼 가격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렇다면 거시경제는 그렇다 치고 당장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피부로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아마 여행일 겁니다. 지난 1, 2년 동안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일본 여행이 저렴했죠. 역대급 엔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엔화가 비싸지면 그 메리트는 점차 사라질 겁니다. 일본 여행 경비가 예전보다 20, 30%더 비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이번 휴가 때 일본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환전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대출금리입니다. 일본 금리랑 내 주택담보대출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중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와 연동되고 미국 국채금리는 일본의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려 자국 채권 수익률이 좋아지면 미국 국채를 사던 일본 자금이 줄어들겠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결국 한국의 대출 금리 하락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영끌에서 집을 사신 분들에게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자 부담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지금부터 도매 시선이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에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은 환율의 변곡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엔화 가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라면 엔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 자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엔화 ETF나 일본의 금융주 등 금리 인상의 수혜를 입는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니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 즉 자동차나 조선, 철강 관련 우량주를 눈여겨보세요. 엔화 강세가 본격화되면 이들 기업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는 가장 먼저 반응할 겁니다. 반대로 일본 부품을 많이 수입해서 쓰는 기업이라면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2026년까지의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긴 흐름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2026년쯤 되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국가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고 정상적인 금리 국가로 돌아와 있을 겁니다. 이때 한국 경제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금리 역전의 고착화와 성장 동력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선순환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만 한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2026년에도 한국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으로의 자금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자산을 원화에만 100% 묶어두기보다는 달러나 엔화 등 기축통화 자산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리스크를 해지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2026년은 한국 경제의 고령화와 일본의 고령화 대응이 정면으로 비교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정상화시킨다는 건 그만큼 경제 체력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보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비웃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것은 단순한 이웃나라의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기회이자 동시에 우리의 취약한 금융구조를 위협하는 경고장입니다. 파도는 막을 수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을 알면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파도에 올라타 자산을 불리시겠습니까? 오늘 돈의 시선이 분석한 일본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칠수록 중심을 잡고 돈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의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